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엄마들이 참 많죠. 처음엔 저도 둘 다 해낼 수 있을까 참 걱정과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컸지만 그만큼 제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패션 쪽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예쁜 옷은 물론이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패션 업계에서 일하게 되는 건 거의 숙명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재능이 없었거나 제 꿈을 지원해줄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이쪽으로 오는 길이 참 멀고도 험했을 텐데 다행히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부모님께서 외동딸인 저를 위해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원하던 미대에 차석으로 붙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엄만, 네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고 또 그걸 잘해서 참 보기가 좋다. 누군가에겐 간절해도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을 넌 잘해내고 있잖니.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너 공부시키고 지원해 준 거니까. 사실 저희 엄마께서도 미술 쪽에 꿈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따로 디자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취직을 하셨는데 그마저도 결혼을 하고 저를 키우면서 포기를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만둔 거라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더 일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다며 끝까지 해볼 걸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끔 열심히 지원을 해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자라서인지 저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시대가 바뀌면서 워킹맘이 늘어나는 추세라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아이가 있는 엄마들도 일을 많이 했고 아직은 일하면서 아이를 편하게 키우는 환경이 되려면 멀긴 했지만 옛날에 비하면 복지도 조금은 개선이 된 편이어서 더더욱 일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어요. 예쁜 딸을 갖고 1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해야 했지만 육아를 하면서도 트렌드에 뒤처질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늘 틈틈이 공부는 해두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매일 잠 부족에 시달리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는 했지만 복직을 했을 때 적응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크지 않았죠. 윤 과장님은 전에 일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독하신 것 같아요. 어쩜 이러세요? 제가 뭘요? 그 독하다는 말은 칭찬인 거죠? 아우, 그럼요. 보통 육아휴직 쓰다 온 여직원들 보면 감 다 떨어져서 말이 안 통하던데 윤 과장님 보면 일을 쉬다 온 사람 같지가 않아서요. 1년 쉰 것도 미안한데 기껏 돌아와서 짐 대면 쓰나요. 트렌드가 생명인 곳인데 뒤처지면 안 되니까 틈틈이 공부하고 지냈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애는 어떻게 하시고요? 1년 키운 걸로 돼요? 1년 키운 걸로 되겠어요? 적어도 엄마 손으로 2년은 키우고 어린이집도 3살부터 보내는 걸 권장하던데 이놈의 회사가 육아휴직 오래 쓰면 눈치 주고 갔다 오면 내 책상에 없어져 있네 어떻네 괴담이 나더니 어떻게 맘 편히 2년이나 쉬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그래서 자식 포기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회사가 포기시킨 거죠. 복직을 하니 피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와 입사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사원들은 저의 복직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복직을 해봤자 감은 있는 대로 떨어져서 재구실을 못할 줄 알고
별로 경계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금방 적응하고 맡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더니 금방 위기감을 느꼈는지 제게 별의별 선 넘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식도 포기하고 일을 선택한 독한 엄마라느니, 어릴 때 애를 직접 안 보면 애정결핍이 생긴다느니 뒤에서 그딴 소리나 하고 다니는 게 제 귀에 들려오는데 정말 환멸이 나더라고요. 복직하고 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제 욕을 하고 다녔을 거면서 잘하니 잘한다고 독한 엄마라 욕하고 다닌다는 게 열받아서 더 일에 매진했어요. 어차피 욕먹을 거 능력을 더 인정받아서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복직하고 제가 일에 매달리는 동안 아이는 저희 친정 엄마께서 봐주셨어요. 지난 1년간 젊은 제 손으로 직접 아이를 보는 것도 정말 온몸에 골병이 들고 힘들었는데, 제 딸 키우는데 나이 든 부모님 손까지 빌리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것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터를 쓰면 그만이긴 했겠지만 막상 엄마가 되고 나니 매번 뉴스에 실리는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부잣집 사이에서 아이를 잘 돌보는 걸로 소문난 베이비시터가 사실은 분유에 수면제를 타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실린 날, 저는 염치불구하고 친정엄마께 1년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신 시터들이 버는 것보다 훨씬 부모님께는 더 잘해드리기로 했죠. 뭐 그런 걸 그렇게 죄인처럼 부탁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딸 봐주는 게 그렇게 못할 일도 아니고. 그래도요, 제가 제일 포기 안 하겠다고 엄마 아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아서요.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애 맡기고 당연한 듯 굴고 미안한 줄도 감사한 줄도 모르면 그게 이기적인 거지. 엄마가 옛날부터 말했지? 네 일 포기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시킨 건데 네가 애 본다고 일 그만둔다 하면 엄마야말로 그 꼴 보기 싫어서 네가 부탁 안 해도 애 봐준다고 했을 거야.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넌 네 일에나 집중해. 애는 퇴근하고 와서 신경 쓰면 되니까. 이해해줘서 감사해요, 엄마. 고맙긴 부모 자식 간의 별말을.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회사 일에 매진하시느라 가정을 거의 못 살펴보셨던 분이라 육아에는 거의 문외한이셨어요. 뭐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그랬다기보단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기는 했죠.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말이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거지 사실상 친정엄마 혼자 아이를 봐주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용돈 외에도 제 몫의 용돈에서 엄마를 따로 더 챙겨드렸어요. 엄마께서 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더 챙겨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아무튼 친정엄마 덕분에 저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온전히 맡겼던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작은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서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겼다가 어린이집이 끝날 때쯤 친정 부모님께서 픽업했죠. 사실은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고 제가 퇴근할 때 데려오면 딱 좋았지만 이게 한번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나니 어린이집에 종일 맡기는 것도 괜시리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애 잘 보고 있었는데 뭐하러 애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겨. 그것도 애 좀 크면 맡겨야지. 저렇게나 어린데.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종일반은 하지 마. 부모님께서도 그건 긋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아이 퇴원 후는 다시 친정 부모님께서 맡아주시게 됐어요. 그래도 온정일 보던 때보다는 자유시간도 많이 생겨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훨씬 수월하게 아이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정부모님 덕분에 4, 5년간은 남의 손에 아이 맡길 걱정 없이 지냈죠. 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더운 여름날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셨던 엄마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회사에서 친정아빠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쫓아가니 원인은 급성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산책 당시 아빠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셨어요. 빨리 대처한 만큼 호전도 빨랐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아이 맡기는 건 무리지 않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먼저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상하게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건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시댁은 시댁이다 보니 아이를 맡기다 보면 부딪힐 일도 너무 많아지고 이런저런 연락도 주고받아야 하니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케어해볼게. 솔직히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 유진이 이제 말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는데 이 정도면 다 큰 거지. 굳이 더 남의 손에 맡겨야 하나 싶긴 해. 회사 앞 어린이집 종일반도 있으니 별로 걱정될 건 아니었어요. 6살이면 어린이집 체류 시간이 좀 길어져도 아주 어린 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유진아, 오늘 어린이집은 어땠어? 안 심심했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놀아서 별로 안 심심했는데 재미있었어. 그래? 유진이가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 응, 맨날 나 혼자 일찍 집에 가서 심심했는데 애들이 이제 같이 있는다고 좋아했어. 선생님들이랑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낮잠도 같이 잤어. 그래? 다행이다. 유진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어. 딸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겠는 걸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금방 종일반 생활에 적응했어요. 회사 앞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그런지 종일반의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딸이 자주 이야기하던 절친한 친구들도 다 종일반에 있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저희 회사 사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실행에 옮기게 된 거예요. 회사가 이사를 가는 곳은 다행히 저희 남편 회사랑 가까워져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가면 둘 다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그쪽 근처 동네가 회사만 잔뜩 모여있는 동네라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곧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라 초등학교도 알아봤는데 거리가 좀 있었고 회사 근처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나마도 몇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알아봐도 아이를 태우러 오는 픽업 시간에 맞춰서 태워 보내고 나면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쪽 동네에는 남자가 외벌이를 하는 집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동네마다 또 그렇게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니까. 장모님이 봐주실 땐 이렇게 마음고생 안 했잖아. 우리가 애 케어할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떡해. 게다가 여기서 우리 부모님 집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안 맡길 이유가 있어? 그 동네에 애들이 더 많은 분이기도 하고. 사실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사한 동네에서 시댁이 무척 가까웠던 데다 시부모님이 사는 동네는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이라 애도 많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낯선 지역에 적응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운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머님한테 맡겨도 괜찮은 거야? 당신 어릴 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감정기복도 심하고
이야기도 잘 안 들어주고 다 너무 멋대로 하시면서 당신 일에는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해서 힘들었다고 했잖아. 당신은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우리 딸을 맡겨도 된다는 거야? 그렇긴 한데, 에이, 설마 소녀한테까지 그러시겠어. 나는 장남이라 엄하게 키우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동생한텐 안 그러긴 했거든. 동생 보면 알잖아. 걔가 어디 그렇게 집착당하면서 사내야? 자유로우면 자유로웠지. 저는 적어도 제 자식을 집착받고 통제받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한테까지 그러진 않으셨지만 은연중에 강박적인 모습들이 보이긴 해서 제 딸이 그런 성향을 가진 분 밑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려서 큰다고 생각하니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게다가 지금이야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찾아뵙고 평소엔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는 사이니 괜찮지만 아이로 인해 엮이게 되면 그 성격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 괜히 사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았죠. 몸이 고생하는 게 낫지 몸 좀 편하자고 지금 그럭저럭 충분히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부모님과 틀어질 원인 제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반년간은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악착같이 제가 직접 아이를 픽업하고 재택근무로 야근까지 병행해가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장기간의 해외 출장을 앞두게 되면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됐죠. 아, 윤 팀장님 밀라노도 다녀오시고 부럽네요. 일은 쉬엄쉬엄 하다 오세요. 윤 팀장, 이준아 나가 있는데 그동안 애는 누가 봐주나? 정 신경 쓰이면 내가 대신 가줄까? 회사에서는 저를 부러워하거나 제가 아이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대신 가려고 기회를 노리려는 사람뿐이었어요. 사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그렇게 길게 보내주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 저도 이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호시탐탐 제 기회를 가로채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더 확고해졌죠. 이주나 되는데 그 짧은 기간 시터를 쓰는 건 더 마음이 불안해서 결국은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여보. 상황상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엄마 맨날 유진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잘 됐다. 남편 말대로 시댁에서는 저희가 2주간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리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아우, 우리 유진이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유진이 걱정은 하지 말고 출장 잘 다녀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물 많이 사올게요. 유진이 좀 잘 부탁드려요. 별 걱정을. 조심히 다녀오기나 해. 그렇게 아이를 시댁에 2주 동안 맡기게 됐어요. 시차가 달라서 연락을 주고받기 힘들긴 했지만 2주 동안 어머님은 꽤나 충실하게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퇴근하면 아이의 시댁에 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안심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했던 건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완전 좋았어. 할아버지가 맨날 놀아주고 할머니는 맛있는 거 맨날 해주셨어. 엄마, 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내서 살아? 어? 아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엄마가 유진이 데리러 온 건데? 우리 집보다 할머니네가 더 좋은데? 여기서 지내면 안 돼? 어? 왜? 그렇게 좋았어? 집에 가면 친구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심심해. 나 여기서 지낼래. 평소에 때 같은 걸 쓰는 아이가 아닌데 그날은 그답지 않게 때를 쓰더라고요. 유진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해야지. 유진이랑 맨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엄마 외국 간 동안만 봐주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서 그런 거면 자주 놀러 오면 되지. 그래도 집에 가기 싫은데. 아이가 유독 집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동안은 내색 안 했지만 많이 외로웠나 보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새로 이사온 동네는 예전처럼 좋아하는 친구도 없고 항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지내던 아이라
그게 습관이 되어서인지 딸 입장에선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뻗어있느라 아이를 잘 놀아주지도 못하는 저희 부부보다는 친가든 외가든 조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나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 큰 결심을 하기로 했죠. 지난 2주간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도 생각보다 섬세한 느낌이라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우리도 유진이랑 갑자기 헤어지려고 하니 영 아쉽네. 언제든 애 맡길 일 있으면 맡겨라. 우리도 나이 들어서 요새 재밌는 일도 하나 없고 둘만 있는 것보단 유진이랑 있는 게 훨씬 덜 적적하고 좋구나. 시부모님께서도 아이와 떨어지는 걸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모습에 그동안 제가 남편 어린 시절 이야기만 듣고 시부모님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한테도 딱히 시댁살이 한번 시킨 적 없는 분들이었고 남편 말대로 자식 대하는 것과 손주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못 가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게 됐어요. 유진아, 엄마가 요즘 바빠서 우리 유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나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래? 근데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안 보고 싶어?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보고 싶긴 한데 나는 친할머니네가 더 좋아. 그래? 왜? 외할머니는 무서울 때도 많았는데 친할머니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맨날 예쁘다고 하고 예쁜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그래? 엄청 잘해주시나 보네. 아이 키운다고 고생한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친가 쪽이 더 좋다고 하니 내심 서운하면서도 단순하게 시부모님이 아이를 정말 잘 봐주시긴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아이의 말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입이 짧은 편이라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무리 밥을 든든히 먹이려고 해도 안 먹고 도망다니기 일쑤라 늘 빼빼 마른 체형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맡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 얼굴에 통통하게 살이 오르더라고요. 어린아이답게 살이 붙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엽고 보기 좋았어요. 그땐 아이가 마음도 편하고 밥도 잘 먹으니 살이 붙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죠. 게다가 아이가 눈에 띄게 성격이 밝아진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부모인 저희 부부가 집에 잘 안 붙어 있고 야근한다고 밤늦게 와서 아이를 보니 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어화둥둥을 해서 그런지 얌전하던 아이가 왈가닥처럼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변화라기보다는 표정도 밝아지고 발랄해진 모습이 보기 좋아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유진이 어머님이시죠? 저 한빛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유진이가 최근에 아이들을 좀 때리고 다녀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을 때리고 다닌다고요? 네, 혹시 처음 들으세요? 유진이 할머님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어머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유진이가 애들이랑 싸웠나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때리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한다 싶으면 툭 하면 때려서 애들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다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할머님이 찾아오셔서 유치원을 뒤집었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손녀딸을 혼내냐면서요. 혹시 이것도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에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들이 어머님과 다 공유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같은 반에 있는 남자의 볼을 잡아 뜯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붙잡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싸울 것 같으면 맞지 말고 무조건 먼저 때리라고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할머님께서 어머님 바쁘시니까 연락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직접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뭐라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해서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어머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어머나, 전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은 외부 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 어머님이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제가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네, 원래 아이들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는데 요즘 조금만 다툼이 생긴다 싶으면 유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같은 반 아이 엄마들이 유진이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이면 유진이도 졸업하고 지금 같이 큰애들이랑 다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이대로면 소문도 너무 나빠지고 유진이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걱정이 되네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건 제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또 뭐가 더 있나요? 가끔 유치원에서 소풍이 있거나 도시락 먹는 날이 있거든요. 보통 할머님께서 도시락을 챙겨주시는데 이상하게 유진이 도시락에는 밥이 없고 빵이랑 케이크처럼 달달한 군것질거리만 있더라고요.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실수로 디저트만 챙겨놓은 가방만 애한테 들려보냈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렇게만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유치원에서 유진이가 많이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은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식습관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전화를 끊은 후 약간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최근 아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렇게 아나무인이 된 줄은 몰랐어요. 예전보다 다소 표현이 과격해지긴 했어도 흔히 애들 잘하면서 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죠. 게다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식단에 대한 의욕도 제가 늘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주말에 제가 밥을 주면 아이가 마치 시위하듯 엄마가 주는 밥은 맛이 없어. 할머니가 주는 밥이 맛있는데? 라고 하면서 안 먹으려고 도망다녔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특출나게 좋다고 느껴본 적도 없어서 그냥 애 입맛에 맞게 요리를 잘 해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설마 아이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 위주로 먹이시나 삼짓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영양 좋은 음식만 먹어도 모자랄 나이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빵 같은 걸로만 배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았어요. 어차피 퇴근하던 길이라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기에 시댁에 들린 김에 어머님께 각 잡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 유진이 반 선생님이랑 통화했어요. 그러냐? 바쁜 애가 뭐하러 유치원에까지 받아? 나랑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딴청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꺼냈죠. 근데 좀 이상한 소리 들어서요. 유진이가 툭하면 반 애들을 때리고 다닌다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얘들이 다 클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일일이 보고를 해. 그래도 유진이가 때렸으면 때렸지. 맞고 오는 일 같은 건 없었어. 그럼 됐지 뭘. 네, 그것도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유진이한테 친구랑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먼저 때리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맞고 오라리? 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제가 아이 맡기는 주제에 어머님한테 애 가정교육까지 시켜달라는 부탁은 차마 못하겠고 굳이 따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었는데요. 아이가 잘못한 걸 바로 잡아주진 못할 망정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한창 자라는 나이에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정말 불가피하게 싸움이 붙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손이 먼저 나가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나도 어느 정도는 참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부모가 할 역할이지. 나는 내 아들들 그렇게 안 키웠다. 지금이야 어려서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거지. 어차피 크면서 잘못된 걸 스스로 알면 고치게 되어 있어. 너도 참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어머님 아버님이 애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서요. 이런 부탁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아이가 뭘 잘못할 때마다 훈육해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집어주시는 것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저는 유진이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손부터 나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아서요, 어머님. 그렇게 네 입맛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엄마가 돼서 일 포기하고 육아에 매달려야지. 내내 남의 손 빌려서 키우면서 애 정신교육까지 네 입맛대로 해달라는 게 말이 되니? 정 그런 걸 원하면 돈이라도 더 주고 말을 하든가. 내가 차라리 시터로 일했으면 돈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손주랍시고 얼마 안 되는 돈 받고 사랑으로 애를 키워놨다니 뭐?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나 들어야 하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 시터들 월급 알아보고 어머님께 돈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부모님이라고 은근히 돈 아끼려고 깎아서 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드리면 더 드렸죠. 시터들이 겨우 이 돈 받고 일한다고? 하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젊기라도 할 테니 이 정도로 힘들진 않겠네. 우린 다 늙어서 어린애 뒷바라지 하려니 온몸이 아프고 쑤신다. 애 밥해 먹이고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 내가 내 손주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오아둥둥 키웠다고 뭐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님과 그걸로 꽤 길게 논쟁을 한 것 같은데도 어머님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말이 영 안 통하는 느낌이라 결국 제가 물러섰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그건 그렇고 아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고 계신 거죠? 뭐? 너 지금 하다 내가 애를 굶길 거라 생각하는 거냐? 애 통통하게 살오른 거 보면 몰라? 아니요, 굶기는 걸 오해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집에서 밥 대신 간식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서 밥을 주면 잘 안 먹으려 하고 유치원 소풍 때도 빵이랑 케이크 같은 것만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뭐? 아, 그 선생 진짜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사람 참 그렇네. 내가 말이야. 그래도 아무 빵이나 먹이는 게 아니라 애한테는 나름 몸에 좋은 통밀빵으로 사다 먹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어? 빵을 먹인다는 건 맞는 얘긴 건가요? 그래. 왜? 내가 못 먹을 거라도 먹이는 거 같니 이제? 아니요. 아무리 몸에 좋은 통밀빵이라고 해도 애가 밥 먹는 습관이 들어야죠. 안 그래도 입 짧은 애라 저랑 저희 친정엄마가 애 밥 먹이는 습관 들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요즘 따라 다시 안 먹으려 들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너무한 건 너지? 예, 나도 아들 둘 키워봤지만 그렇게 치독하게 밥 안 먹으려는 애는 유진이가 처음이야. 나도 젊고 정정했을 때만 모를까? 나이 다 들어서 저 기운 좋은 애 반항하는 거 물리쳐가며 밥 먹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너 가만 보니까 은근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너 회사가 있는 동안 애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 돈 받고 며느리한테 겨우 이 정도 대우받으면서 손녀를 봐줄 의무라도 있니? 내가 애 봐주는 게 그리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저기 어디 시터라도 알아보든가. 제가 어머님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봐주시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역정을 내시며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돈이 자꾸 적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이 동네 시터들 월급 알아보고 드린 거거든요. 특별히 더 많이 드린 건 아니어도 시터들 평균 월급보다 20만 원 정도는 더 챙겨드렸는데 지금이 기회다 싶은 건지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어필을 하시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척 봐도 아이를 잘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좀 아쉬운 소리를 하셨어도 어떻게든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텐데 유치원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더 챙겨드리기는 싫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안 챙겨드렸다가는 지금도 저런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이는데 더 방치하실까봐 어머니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용돈이라도 더 얹어드릴 테니까요. 이 돈으로 유진이랑 맛있고 건강한 음식 챙겨 드세요. 유진이가 안 먹으려고 해도 좀 잘 부탁드려요. 뭐 애가 하도 안 먹으려고 해서 내 빼서 그렇지 나도 노력은 하고 있다. 1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더 쥐어드리자 그제서야 어머님은 화를 가라앉히고 표정을 푸시더라고요. 속이 보여도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솔직히 좀 그랬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그 뒤로는 한번 용돈을 따로 드렸더니 그냥 더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돈으로라도 성의 표시를 안 하면 애를 정말 대충 봐줄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사건은 또 제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현실에 치이다 보니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에 보내니 나름대로 준비할 게 많아서 한동안 또 정신이 없더라고요. 학원도 최소한으로만 끊어주려고 했는데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다 보니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몇 시간 있다 저와 남편이 퇴근하는 일정이라 이제 굳이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유진이 이제 집에서 통학시킬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뭐? 그래도 아직 저학년인데 보호자가 필요하지. 애 학원 보내고 잘 돌아왔는지 확인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냐. 유진이 다니는 학원들이 집에서 다 10분 이내라서요. 굳이 보호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애 밥은? 애 학원 갔다 오면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사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2시간 있으면 저랑 남편 다 집에 들어오는데요 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가 같이 저녁 먹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하우, 우리도 손녀가 집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유진이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우린 적적해서 어쩌나. 그래도 그동안 유진이 돌본다고 자유롭게 지내시지도 못하고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봐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더 폐를 끼칠 순 없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유진이 보고 싶어 어쩌나.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놀러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래요. 아유, 알겠다 그래. 어머님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제 말에 꼭 소중한 보석 상자라도 빼앗긴 사람 마냥 울상을 지으셨어요. 약간 삐뚤어진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태도에서 묘하게 유진이가 아니라 유진이를 돌봄으로써 나오는 돈이 끊긴다는 생각에 그런 표정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유진이 덕분에 꽤나 많은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받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선 유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되면서 학원비와 돌봄비를 함께 감당하기란 보통 벅찬 일이 아니었어요. 유진이를 데리고 온 후로는 다달이 용돈 정도 챙겨드리는 게 전부였네요. 그것만 해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로 유진이와 정이 많이 붙으셨는지 저희가 없고 유진이만 집에 있는 시간대에 항상 저희 집에 들어와 유진이와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죠. 요리 재료 3인분밖에 안 사왔는데. 아유, 아니다. 내가 어떻게 며느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니? 난 그저 우리 예쁜 손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전부야. 얼굴 봤으니까 됐다. 이만 가마. 아,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인데 식사나 한 술 뜨고 가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다.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리고 나 혼자 먹고 들어가면 너희 시아버지 단단히 삐친다. 난 그 양반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 그럼 다음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아버님이랑 같이 오세요. 오셔서 유진이랑 좀 노시다가 저희 오면 같이 식사해요. 그래, 그르마. 어머님은 정말로 손녀만 보러 오신 건지 제가 집에 도착하니 허둥지둥 짐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 주 용돈 다 썼나 봐. 돈이 없어. 응?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써. 매주 8만 원씩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또래에 비해 넉넉하게 챙겨주고 있었어요. 가끔 딸이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서 준비물 등등 값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줘야 여유 있게 쓰겠더라고요. 딸은 늘 용돈이 남아서 남은 돈은 저금통에 저축을 했는데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치를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이번 주에 애들이랑 분식집도 몇 번 가긴 했는데 언제 다 썼지?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돈 안 잃어버리게 조심하라니까. 칠칠 맞게. 그거 큰 돈이야. 알아.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엄마야 모르지. 엄마가 새로 용돈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겠지? 응, 알겠어. 그날은 딸에게 용돈을 새로 줬어요. 딸이 또 어디 뛰어다니다가 흘렸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반복됐어요. 엄마, 나 또 돈 잃어버린 것 같아. 뭐? 그게 말이 돼? 근데 지갑에 분명히 아까 2만 원 들어있는 거 봤는데 어디 갔지? 잘 찾아봐. 근처에 없어? 분명히 봤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왔다 가신 날이었어요. 돈이 없어질 일이 별로 없는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왔다 가신 날마다 돈이 없어진다는 게 좀 이상했죠. 어머님 혹시 유진이 방 책상 근처에서 2만 원 주운 적 있으세요? 뭐? 내가 그걸 왜 주워? 아, 유진이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뭐 설마 나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참 별 질문을 다 받아보겠네 정말. 어머님의 반응을 확인할 겸 살짝 떠봤는데 어머님은 거의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긴가민가해서 의심은 걷었어요. 고작 2만 원 때문에 애 지갑에 든 돈에 손을 댔을 거라곤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만 용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어머님을 의심했지만 어머님이 집에 다녀가지 않은 날에도 그런 일이 생기니 어머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용돈 부족해서 그래? 그런 거면 그냥 엄마한테 더 달라고 말을 해. 뭘 자꾸 없어졌다고 하는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없어졌어. 미치겠네. 집인데 어디서 없어졌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다 써놓고 없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용돈 기입장 써서 엄마 보여줘. 딸에게 용돈 기입장도 쓰게 하고 목걸이형 지갑도 사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딸은 항상 용돈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 매번 사라졌다고 했고 저는 딸에게 추가로 용돈을 주는 것 말고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친구네 강아지를 한 달 정도 맡아주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친구라 딸도 그 강아지를 엄청 좋아한 터라 잘 됐다 싶었죠.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쓰던 펫캠과 애착 장난감, 시트와 서류 등을 갖다 줬어요. 저희가 맡아준다고 해도 맞벌이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펫캠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한 번씩 확인하고 그 외에는 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정도여서 그다지 들여다볼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는 길에 문득 펫캠 생각이 난 거예요. 강아지는 잘 있나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어머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강아지는 자고 있었고 어머님은 강아지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니 갑자기 제 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은 딸이 학원 보충이 있는 날이라 딸도 집에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시길래 뭘 하시나 싶었는데 갑자기 딸이 저금해 놓은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깨서 어머님을 향해 짖었어요. 어머님이 개를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놀라셨는지 깜짝 놀라서 저금통을 떨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대체 뭘 본 건지 어이가 없어서 팩캠을 확인해가며 집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어머님은 그 사이 몇 번이고 방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도착했죠.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얘 며느라, 이 개는 뭐냐 대체? 언제부터 개를 키우기로 한 거야? 제가 먼저 여쭤봤잖아요. 왜 여기 계시냐고요, 어머님? 왜긴 유진이 보러 왔지. 유진이는 집에 있지도 않은데요? 내가 뭐 유진이 없는 줄 알고 왔겠니? 왔다가 저 개 때문에 못 나가고 있잖아. 얼른 저 개 치워. 그럼 애 저금통엔 손을 왜 대신 건데요? 뭐? 저금통에 손을 대긴 뭘 대? 어머님이 손 대신 거 아니면 왜 저금통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유진이가 급하게 돈 찾으려다 떨어뜨렸나 보지? 얘가 저번부터 생사람 잡네? 생사람은요, 어머님. 이번엔 증거가 다 남았는데요. 저는 녹화된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잠깐의 싸늘한 정적 끝에 결국 끝까지 뻔뻔해지기로 하신 건지 어머님께서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용돈 좀 넉넉히 줬으면 내가 이래? 늙은 시부모 상대로 아주 그냥 째째하게.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용돈을 짜게 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손녀 지갑에 있는 돈 슬쩍 하고 이제는 저금통 돈까지 훔치려고 하세요? 째째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죠. 이거 남편이나 애가 알았음 어쨌을 뻔했어요. 뭐?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은요. 가족들도 알 건 알아야죠. 너 이 나쁜 년? 나쁜 년이요? 제가요? 누가 나쁜지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 아버님은 어머님 이러는 거 아세요? 야,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어? 치사하게 협박하지 말고 말을 해. 전 어머님이 저희 집 좀 그만 드나드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유진이 맡기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해요. 지켜야 할 선만 잘 지켜주시면 저도 오늘 일 이야기 안 할게요. 넌 내가 그렇게 꼴보기가 싫으냐?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선은 어머님이 넘으셨어요.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딸 주는 용돈 훔쳐가는 시어머님이 꼴보기 좋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래, 너 잘났다. 썩 꺼져줄 테니까 저 개나 얼른 치워. 네, 어머님. 명절에 찾아뵐 테니까 당분간 뵙지 말아요. 너 명절에도 오지 마. 나도 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조심히 가세요. 강아지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허둥지둥 나가는 모습이 정말 좀도둑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틈틈이 챙겨드린 돈은 어쩌고 소뇽돈을 훔치고 앉아있는지 정말 이걸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충격받을 남편을 생각해서 아직은 넣어두려고 해요.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 황당한 일 1이라 사연을 안 쓰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야기하자니 저희 가족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하고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저도 대나무 숲은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약점 잡혀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더 이상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거나 용돈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쁘끄러운 일이긴 해도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팩캠 덕분에 우연히 증거까지 딱 잡혔으니 아마 시댁 때문에 괴로울 일은 평생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더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